소개팅 당시에는 화기애애했는데 꼭 애프터 신청을 하면 거절당하거나 주선자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전해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개팅 할 땐 분위기가 좋았는데 여자한테 연락이 안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개팅하고 나서 연락이 안 오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꼽히는 거는 바로 외모예요. 만나기 전에 사진도 보고 왔는데 막상 당일에 실물하고 많이 달라버리면 가 되면서 실망감이 들 수밖에 없죠. 물론 어느 정도 다 보정된 거는 감안을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크면 솔직히 배신감 듭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더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순간 충격을 받기 때문에 사실 그 뒤로 오가는 대화가 귀에 잘 안 들어오게 되죠. 보통 여자는 남자의 피부도 사실 막 심각하게 울긋불긋 여기저기 골마있고 이 정도까지만 아니면 사진하고 좀 차이 나네 그 정도로 그냥 넘길 수가 있는데 키나 어깨에서 느껴지는 체격이 자기가 사진에서 봤던 거랑 갭 차이가 너무 커버리면 좀 많이 실망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대놓고 실망한 티를 팍팍 내거나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건 또 사회화된 직업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한결같은 텐션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외모에 관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가끔씩 소개팅을 많이 해보신 분들 중에 소개팅의 달인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동안 하도 많이 소개팅을 해봐가지고 자리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도 소개팅에 괜히 옷 차려입고 신경 쓰고 갈 필요가 없다. 다 거기서 거기고 나는 잠깐 차나 한잔 하고 올란다 해가지고 거의 추리닝에 가까운 세상 편한 차림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이런 남자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어제 아는 형이 할 얘기가 있다고 불러가지고 늦게까지 술 마시다가 형네 집에서 자고 왔는데 아직까지 술이 좀 덜 깬 것 같아요. 이해 좀 해주시라 하면서 술 냄새 펄펄 나는 분들도 있죠. 여기에 10분, 20분 늦는 건 덤이겠죠. 이런 분들은 아직 취했기도 하고 여자 앞에서 딱히 긴장을 한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을 수는 있는데 매너까지 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여자는 소개팅에서 남자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왔냐 이것도 꽤 비중 있게 보거든요. 스타일적인 감각이 보이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그냥 깔끔하고 단정하게만 입고 나와도 말끔함이 주는 첫 이미지에서 충분히 호감이 생길 수 있어요. 여자 본인도 무슨 약속이 있거나 소개팅처럼 이성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가려면 약속 시간 한 2-3시간 전부터 세팅을 하느라 바삐바삐 서둘렀을 텐데 막상 상대적으로 사람 만날 준비가 덜 돼 보이는 남자 모습을 보면 괜히 나 혼자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애쓴 사람처럼 돼 보이니까 화가 스물스물 납니다. 당연히 표정도 냉랭하게 굳어지고 그때부터는 대충대충 밥이나 먹고 가자 이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소개팅이 끝나자마자 집에 오는 길에 바로 친구한테 전화로 야 진짜 어이없다. 세상에 소개팅 남자 이렇게 하고 나온 거 있지. 너무 매너 없지 않냐? 라면서 엄청 흉을 보겠죠. 근데 또 의외로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의 이런 무드를 전혀 눈치 못 채고 소개팅 그냥 괜찮게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응답이 없으면 이상하다 이럴 수 있는데 아마 그거는 내가 여자 표정 변화를 읽지를 못했거나 여자도 크게 불쾌한 티를 안 내고 그냥 잔잔한 텐션을 유지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아마 대부분 주선자와의 관계를 생각해서일 확률이 크겠죠. 특히 직장 상사나 주변 어른들이 마련을 해준 자리라고 한다면 자기 관리 차원에서라도 속으로만 욕하지 대놓고 티는 안 내거든요. 그래서 막상 애프터 연락을 하면 답이 없으니까 의아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생기고 예쁜 건 둘째 치더라도 일단 이 자리에서 뭔가 잘 해보고 싶다라는 성의가 보이는 사람한테 호감이 생기고 더 끌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번째 애프터 연락이 없는 이유는 대화 코드가 안 맞아서입니다. 아마도 이거는 공감 능력하고도 통할 것 같은데 나는 A라고 말을 했는데 자꾸 B로 해석을 해서 저 그거 뭔지 알겠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면 그때마다 아니라고 첨삭지도를 해줄 수도 없고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요. 이러면 서서히 또 대화가 짧아지고 할 말이 없이 서로 먹기만 하다 조용히 끝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취미로 도자기 공예를 한다고 했을 때 도자기 공예요? 오 진짜 특이하시네요. 주변에 그런 거 한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도자기 공예라고 말한 사람은 땡땡씨가 처음인 것 같아요 로 시작을 해서 순식간에 상대를 특이하고 별난 사람으로 만들어서 대답한 사람을 무한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혹은 질문만 던져놓고 상대 대답은 별로 안 궁금하고 바로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오, 그러시냐. 저는 검도한다. 평소에 운동 좋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는데 검도는 다른 것보다 더 재밌는 것 같다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이야기를 가로채서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이랑 그렇게 대화했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말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애초에 질문할 때 당신에 대해서 궁금해가 아니라 그냥 내 얘기하려고 밑밥 가는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같이 말하기 싫은 사람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남들 앞에서 말을 자주 하거나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말로 사람을 리드하는 게 몸에 배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대화 포즈가 생기는 거를 불안해하는 거죠. 뭔가 그 공백을 내가 메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썰로 시작을 해서 자기 썰로 끝나는 흐름을 만들기가 쉬운데, 웬만하면 대화의 주도권은 상대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의식해서 양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 만난 상대랑은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상대 얘기를 들어보면서 나랑 맞는 인자를 꺼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접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얘기하는 자리가 돼버리면 대화하는데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거는 내성적이거나 낯을 많이 가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할 수가 있거든요. 성격이 활발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대화 패턴이 오히려 티키타카가 되고 주도권을 가져갔다가 줬다가 주거니 받거니가 가능한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주로 대화를 양보하는 입장이 돼버리기가 쉽습니다. 얘기하다가도 중간에 뚝뚝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막 답답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게 상대의 입장에서는 마치 취조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 대화 템포를 좀 느리게 가져가셔야 돼요. 계속 질문 세례를 받으면 이런 I형인 사람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아하고 부담이 이렇게 턱까지 차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성격상 막 싫은 티를 내지도 못하고 상대한테 맞춰주는 경우가 많은데, 속으로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말 그만하고 싶다, 이게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져가 주세요. 외향형인 분들은 거절도 아니다 싶으면 표현을 하는 편인데, 내향형인 분들은 굳이 말 길게 해서 불편해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차단, 삭제로 소리 소문 없이 연락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성향을 빨리 파악해서 맞추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애프터 연락이 없는 이유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격은 인성이기도 한데 얼마만큼 상대를 배려하느냐를 보여주는 매너에서도 대충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외모나 대화 코드가 잘 안 맞으면 내 스타일 아니네, 나랑 많이 다르네, 별로 안 끌린다 정도에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격이다, 매너가 안 좋은 게 느껴지면 그냥 그 소개팅 날을 끝으로 영원히 볼 일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헤어지고 나서까지도 계속 안 좋은 인간상으로 남아버리거든요. 이때는 불똥이 주선자한테까지도 튑니다. 도대체 주선자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준 거냐, 둘 다 다시는 연락하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외모가 아무리 내 스타일이라고 해도 말투가 툴툴거린다거나 대화할 때 저는 별로 그런 거에는 관심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라는 식으로 무성의하고 부정적인 내용을 담게 되면 일단 다음 말하기가 싫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외모가 좀 잘생긴 남자가 막상 소개팅에 나갔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외모가 아닌 여자다라고 싶으면 티를 팍팍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굴에 내가 이러려고 소개팅 나온 게 아닌데가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소개팅을 했었고 주변에 여사친들도 많아서 은근히 자기가 인기 있는 타입이다 라는 걸 어필하면서 나 잘난 남자야 라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꽤 있죠. 아니면 연봉이나 경제적인 것들로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면 오히려 사람이 인정욕구에 목마른 것처럼 보여서 더 없어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일단은 내 앞에 있는 이성 한 사람한테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상황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각자 하는 일 얘기나 회사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남자분들 중에서 회사 일이 많고 출장으로 너무 바빠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너무 한가해 보여도 프로페셔널하지 못해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너무 일이 바빠 보이면 이 사람하고는 나중에 사귀게 돼도 연락이 잘 안 될 것 같고 부담스러워가지고 카톡 이런 것도 편하게 못 보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약간 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여가나 취미생활도 충분히 즐기면서 산다라는 식으로 워라밸을 잘하는 걸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는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왠지 나를 외롭게 만들 것 같은 남자한테는 마음을 접게 되거든요.
괜히 사귀었다가 혼자서 기대하고 상처받느니 그냥 애초부터 시작을 하지 말자. 이렇게 돼요. 항상 여유롭게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개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랑 친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을 때 호감이 있나 보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분이라는 거는 결이 비슷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쉽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다시 이 결은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아도 어느 정도 반 이상은 맞춰집니다. 이성을 만날 때는 깔끔한 스타일과 웃는 인상, 공감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세요. 그러면 상대한테 호감을 금방 만들어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연애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